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아스테라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두 가문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YJ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한유라와 태강그룹의 후계자 강민혁의 결혼식.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두 거대 기업의 미래를 약속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계약과도 같았다. 신부 대기실은 수백 송이의 흰 작약과 백합 향기로 가득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유라는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교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 티아라 아래로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차분한 눈빛은 오늘 있을 중대한 행사를 앞둔 신부의 설렘보다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CEO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수를 계산하는 사람. 아가씨,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우세요. 오랜 시간 그녀를 돌봐온 김비서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결혼은 사랑보다는 전략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강민혁과 함께할 미래가 적어도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것이라 믿었다. 7년간의 연애, 뜨겁지는 않았지만 익숙했고 서로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존중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아버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김비서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대기실 문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누군가와 복도에서 통화하는 듯 했다. 그래, 수진아, 거의 다 끝났어.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곧 막을 내릴 거야. 유라의 손이 멈칫했다. 오수진, 요즘 떠오르는 신인 여배우의 이름이었다. 민혁과의 스캔들이 몇 번 터졌지만 그는 그저 비즈니스상 만난 후배일 뿐이라며 일축했었다. 유라도 더는 묻지 않았다.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가십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걱정 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한유라 그 얼음 인형은 정리할 거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뿐인 거 알잖아. 얼음 인형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민혁이 종종 그녀의 냉정한 성격을 두고 농담처럼 하던 말이었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YJ그룹 하. 그것 때문에 내가 7년이나 그 재미없는 여자 비위를 맞춰준 거 아니냐. 결혼 서류에 도장 찍고 합병 절차 마무리되면 한 회장은 병든 몸으로 아무것도 못할 거고 한유라는 빈겁대기만 손에 쥔 채 쫓겨나게 될 거야. YJ는 원래부터 내 거였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유라를 덮쳤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배신이자 약탈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 지난 7년의 세월이 함께 나눴던 모든 대화와 약속이 먼지처럼 흩어졌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꽃향기가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려 했지만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그것을 삼켰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강민혁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계속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아무도, 특히 얼음 인형 한유라는 꿈에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 오만이 그의 패배 요인이 될 것이다. 유라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슬픔이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그의 계략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뒤엎고 그에게 상상조차 못할 복수를 선사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오늘 결혼식의 하객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재계의 거물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훑어내리던 유라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셀레스티얼 그룹 회장 권지훈,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남자. 얼음 황제라 불리는 남자. 그의 앞에서는 강민혁의 태강그룹조차 중소기업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는 어째서 이 결혼식에 참석했을까? YJ그룹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아마도 아버지와의 오랜 인연 때문이리라.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패였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패이기도 했다. 유라는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모든 것을 잃거나 모든 것을 얻거나. 그녀는 자신의 손에 남은 마지막 카드를 걸기로 결심했다. 아가씨, 이제 나가셔야.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김 비서가 유라의 서늘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있던 온화한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싸늘한 결의에 찬 눈빛을 한 YJ그룹의 상속녀만이 서 있었다. 김 비서님, 계획이 변경됐어요. 웅장한 오르간 연주가 그랜드 볼룸을 가득 메웠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한유라가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은은한 빛을 발했고 길게 늘어뜨린 베일은 그녀의 표정을 신비롭게 가렸다. 사람들은 감탄의 숨을 내쉬었다. 유라는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다. 양옆으로 늘어선 하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축복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유라의 눈에는 그들이 거대한 연극의 관객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위에서 의기양양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는 한 남자. 강민혁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아버지 한 회장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그는 오늘 딸의 결혼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 기쁨이 곧 충격으로 바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그리고 YJ그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단상 앞에 다다른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민혁의 손에 넘겨주었다. 민혁이 유라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 정말 아름답군. 유라야, 내 아내가 되는 걸 축하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위선을 느끼며 유라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주례 앞에 섰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주례사가 이어졌다. 유라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곧 다가올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신랑 강민혁 군은 신부 한유라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모든 것을 함께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내주 맹세합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흘긋 유라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이제 유라의 차례였다. 주례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신부 한유라 양은 신랑 강민혁 군을 남편으로 맞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대답 대신 천천히 민혁에게서 손을 뺐다. 그리고는 주례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뭐 하는 거야? 유라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선명하게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한 회장은 딸의 팔을 붙잡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유라야, 이게 무슨,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저희 YJ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기만적인 사업 제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유라는 개인적인 치적 문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 이것은 비즈니스 전쟁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기업을 지키는 리더였다. 강민혁 씨, 그녀가 차갑게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과의 파혼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태강그룹이 벌인 이 사기극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유라,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그의 고함은 유라의 다음 행동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유라는 소란스러운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한 곳을 향했다. 귀빈석 첫 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동요하지 않고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듯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보고 있는 남자. 셀레스티얼 그룹의 회장. 권지훈, 그의 깊고 차가운 눈과 마주치자 유라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베일을 벗어 던지고 그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간 숨을 죽였다. 유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 권지훈의 바로 앞에 섰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하지만 온 세상이 듣도록 선명하게 말했다. 권지훈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정적 볼륨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하객들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분노로 날뛰던 강민혁조차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권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단상도 아닌 하객석 한가운데서 자신에게 청혼하는 이 대담한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의미를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유라의 청혼이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메아리 쳤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방금 자신들의 귀로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숨을 죽였다. 강민혁의 일그러진 얼굴은 분노에서 완전한 불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모든 시선이 쏠린 가운데 권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서두름도 당황도 없었다. 배표 90에 가까운 큰 키와 딱 떨어지는 검은색 턱시도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는 소란스러운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당돌한 제안을 던진 여자 한유라만을 응시했다. 그의 깊은 눈은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결의, 그 뒤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 그리고 절박함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권지훈의 눈에는 그녀가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는 대신 새로운 절벽을 만들어 오르려는 승부사로 보였다. 그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지적인 호기심과 흥미로움이 섞인 미소였다. 흥미로운 제니군요. 낮고 차분한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장내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는 성큼성큼 유레게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유라의 앞에 선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한유라 씨, 네. 유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권지훈은 짧게 대답하고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유라의 손을 잡는 순간 얼어붙었던 세상이 폭발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져나왔고 하객들의 경악에 찬 탄성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멀도원도에 이성을 잃은 강민혁이 소리치며 율에게 달려들려 했다. 한유라,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하지만 그가 율에게 닿기도 전에 검은 양복을 입은 권지훈의 경호원들이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권지훈은 유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강민혁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만으로도 강민혁은 압도당해 우뚝 멈춰 섰다. 강민혁 씨. 권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그녀는 내 사람이 될 겁니다. 무례한 행동은 삼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끌어당겨 보호했다. 그 작지만 단호한 행동에 유라는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혼란의 중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단단한 방패를 얻은 기분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나중에 전부 설명드릴게요. 유라는 충격으로 굳어있는 한 회장에게 속삭였다. 한 회장은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세례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권지훈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길을 확보해. 그는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혼란스러운 볼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필사적으로 그들을 따라붙으며 질문을 외쳤다. 회장님, 정말 결혼하시는 겁니까? 한유라 씨와의 관계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이 결혼은 사업적인 결합입니까? 권지훈은 멈춰서서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제 아내와 저의 개인적인 날입니다. 불필요한 억측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저희 법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제 아내, 그 단어가 유라의 귓가에 박혔다. 불과 몇 분 전에 만들어진 관계였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자 그들은 마침내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을 빠져나와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고요한 세단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유라는 그제야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댔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애써 감춰왔던 감정의 파도가 속에서부터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창밖을 보며 가늘게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차는 소리 없이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권지훈이었다. 한유라 씨.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당신의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들어야겠습니다. 유라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옆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조각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녀는 다시 YJ그룹의 상속녀로 돌아와야 했다. 네, 회장님. 물론입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한남동에 위치한 그의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벽히 단절된 요새 같았다.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진 내부는 넓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집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권지훈은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유라는 그것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앉으시죠. 그가 가리킨 소파에 앉자 집사가 들어와 두 사람 앞에 차를 놓고 조용히 물러갔다. 자, 이제 당신의 계획을 말해보시죠. 권지훈은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임시 보호자가 아니라 냉정한 협상가였다. 유라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다. 우선
오늘 저의 돌발적인 행동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의 체면뿐만 아니라 저희 YJ그룹 전체를 구해주셨습니다. 본론만 말하죠. 내가 얻는 건 뭡니까? 그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유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계약 결혼을 제안합니다. 기간은 1년. 그 시간 동안 회장님은 제 남편으로서 태강그룹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YJ그룹을 지켜줄 방패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회장님의 사생활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권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방패가 되어주는 대가로 내가 얻는 게 고작 사생활 보호입니까, 한유라 씨?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군요. 물론 아닙니다. 유라는 즉시 대답했다. 셀레스티얼 그룹이 현재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바이오 신약 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핵심은 안정적인 원료 의약품 공급과 혁신적인 세포 배양 기술에 달려있죠. 저희 YJ 제약은 지난 10년간 그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YJ 그룹을 지켜낸다면 셀레스티얼 바이오에 그 기술과 생산 라인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녀는 도박을 한 것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제안이었다. 그녀는 그가 이 결혼식에 참석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고 그 예상이 맞기를 바랐다. 권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가 YJ 제약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란 듯했다. 그 기술은 탐나는군요. 하지만 내가 YJ 그룹을 통째로 인수하는 편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유라는 침착하게 받아쳤다. 하지만 적대적 M&A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핵심 인력과 기술 유출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저와 손을 잡으시면. 회장님은 아무런 손실 없이 YJ의 모든 핵심 역량을 평화롭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 제안입니다. 서재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권지우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없었다. 유라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죠. 유라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첫째, 계약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둘째, 공식 석상에서는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내 지시에 따라야 할 겁니다. 셋째, 이 계약의 모든 내용은 절대적인 비밀이며 계약 파기 시에는 YJ 제약의 모든 지분을 내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의 조건은 일방적이고 지배적이었다. 유라는 하나의 새장에서 벗어나 더 크고 화려하지만 훨씬 더 단단한 새장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지우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터폰을 들었다. 초의 변호사, 지금 바로 서재로 오게.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변호사라 불리는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 조금도 놀라지 않고 두 사람 앞에 계약서를 내밀었다. 내용은 권지훈이 말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더욱 상세하고 냉정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재산권, 의무, 비밀 유지 조항, 위약금까지. 그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두 기업 간의 M&A 계약서와도 같았다. 유라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 획, 한 획.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바꾸고 있었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 권지훈 역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권지훈, 힘있고 강렬한 그의 서명이 그녀의 이름 옆에 나란히 놓였다. 잉크가 마르자 계약은 성립되었다.
한유라는 이제 법적으로 권지훈의 아내가 되었다. 최 변호사가 계약서를 챙겨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텅 빈 공간에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일에 엄청난 무게가 비로소 그녀를 덮쳐왔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녀는 다른 남자의 신부였다. 하루 만에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피곤하겠군요. 권지훈이 말했다. 집사가 방을 안내해 줄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하도록 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유라는 지친 몸을 일으켰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서재를 나서려 할 때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한유라 씨, 유라가 멈춰서 그를 돌아보았다. 오늘 당신의 선택, YJ그룹의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한유라라는 개인으로서도 최선이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질문도 충고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 담담했다. 하지만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유라의 지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 한 면과 온라인 포털 메인을 장식한 것은 전날 있었던 파격적인 신랑 교체 사건이었다. 세기의 결혼 혹은 세기의 M&A 예식장 한복판에서 바뀐 신랑. 재벌가지도 다시 그리나. 셀레스티얼 권지훈과 YJ 한유라. 초강력 파워 커플의 탄생. 태강그룹 강민혁. 희대의 스캔들 속 주인공으로 전락. 그룹 미래는 권지훈의 저택. 거대한 식탁에 앉은 유라는 무표정하게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밤새 쏟아진 기사들은 사실과 추측을 교묘하게 섞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졸지에 비련의 여주인공에서 상황을 뒤집은 야심가로 혹은 권력의 눈이 먼 배신자로 그려지고 있었다. 사모님, 주스 더 필요하십니까? 집사의 정중한 목소리에 유라는 잠시 현실로 돌아왔다. 사모님, 어색한 호칭이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집에서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권지훈은 이미 식사를 마친 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소란 따위는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 지극히 평온했다. 괜찮습니다. 유라가 집세게 대답했다. 권지훈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보았다. 언론은 굶주린 짐승과 같아 먹이를 주지 않으면 시들해지다가 결국 다른 사냥감을 찾아 떠나지. 그것은 조언이라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분석에 가까웠다. 그는 덧붙였다. 한동안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거다. 그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지치게 둬. 네, 알겠습니다. 유라는 간결하게 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파트너의 그것과 같았다. 그때 유라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인은 김비서였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스쳤다. 네, 김비서님.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방금 태강그룹에서 저희 YJ 제약의 주력 상품인 혈압강화제 안제텐과 동일 성분의 복제약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을 저희보다 30%나 낮춰서요.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YJ의 현금 흐름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공격이었다. 안제텐은 YJ 제약년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제품이었다. 병원과 약국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공세도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었다. 강민혁의 복수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시작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사회 긴급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유라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가씨, 그리고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유라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모든 것. 강민혁. 그가 아버지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권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을 때야 유라는 정신을 차렸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드물게도 우려의 빛이 서려 있었다. 가자! 그는 짧게 말하고 그녀를 이끌었다. 병원 복도는 혼란 그 자체였다. YJ그룹의 임원들이 몰려와 있었고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어느새 병원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다. 한 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라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무력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맹세했다. 아버지, 제가 모든 것을 지켜낼게요. 반드시. 그녀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꼴이 아주 볼만하군. 네가 자초한 일이야. 한유라, 강민혁이었다. 그는 뻔뻔하게도 병원까지 찾아왔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경멸이 가득했다. 네가 그 결혼식장에서 쇼만 하지 않았어도 한 회장님이 저렇게 되실 일은 없었어. 이 모든 게 너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라고. 그가 유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 그의 앞을 거대한 그림자가 막아섰다. 권지훈이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권지훈,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 가문과 저 여자 사이의 문제라고. 권지훈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상대를 벌레 보듯 하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제부로 한유라는 내 아내가 됐고 YJ그룹은 셀레스티얼의 파트너가 됐다. 이제 그녀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고 YJ의 문제는 셀레스티얼의 문제다. 이해했나? 그의 서늘한 경고에 강민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권지훈은 한마디 덧붙였다. 다음에 내 아내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그땐 태강그룹 전체가 사라질 각오를 해야 할 거다. 강민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쫓겨났다. 소란이 지나간 후 유라는 권지훈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감사 인사를 할 때가 아니야. 적은 이미 칼을 뽑았어. 어떻게 막을 건가?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유라는 눈물을 닦고 다시 YJ그룹의 상속녀로 돌아왔다. 제가 막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YJ를 이끌겠습니다. YJ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아버지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러 들어선 유라를 향한 이사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의심, 불신, 그리고 약간의 조롱까지 섞여 있었다. 특히 한 회장의 오랜 경쟁자이자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던 박전무의 눈빛이 가장 적대적이었다. 회장님께서 와병 중이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한유라 이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박전무가 포문을 열었다. 유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박전무님 말씀대로 지금은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태강의 공격은 이미 시작됐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녀는 태강의 저가 공세로 인한 예상 매출 하락과 시장 점유율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여주었다. 이사들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태강과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금력으로 우리를 압박해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뾰족한 수라도 있단 말인가? 박전무가 비꼬았다.
네, 있습니다. 유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카이론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우리는 저가 시장을 태강에게 일시적으로 내주는 대신 모든 역량을 프로젝트 카이론에 집중해야 합니다. 3년 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차세대 스마트 인공관절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은 2배 높고 생체 거부 반응은 획기적으로 줄인 신기술이죠. 이 제품의 출시를 1년 앞으로 앞당기겠습니다. 저가 시장에서의 손실은 고부가 가치 기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만회하고도 남을 겁니다. 회의실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말도 안 돼. 1년이나 앞당기는 건 불가능해. 그동안의 손실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 회사가 버티지 못할 거야. 반대가 극심했다. 그때 유라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김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유라의 눈이 순간 커졌다. 같은 시각 셀레스티얼 그룹 회장실. 권지우는 YJ 그룹 이사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프로젝트 카이론 카드를 꺼내들자 흥미롭다는 듯 턱을 쓰다듬었다. 제법이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태강의 자금을 대주고 있는 유로파 은행 총재와 연결해. 그리고 이탈리아의 마르코니 물류회장과도 영상통화를 준비하도록. 잠시 후 그는 유창한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짧은 통화를 마쳤다. 마르코니 회장, YJ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셀레스티얼이 보증하죠. 총재님, 태강그룹의 최근 시장 전략은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군요. 셀레스티얼의 주거래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신규 대출 및 신용 한도를 재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유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녀의 날갯짓을 방해하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있을 뿐이었다. 다시 YJ그룹 이사회에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던 중 전략기획실장이 다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방금 태강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유로파 은행이 갑자기 신용평가 재조정을 이유로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분만 아니라 태강의 제안을 받고 계약 파기를 검토하던 이탈리아 마르코니 물류에서 오히려 저희와의 계약을 10년 독점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불가능한 일이 연달아 벌어진 것이다. 박 전무를 비롯한 반대파 이사들은 입을 다문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유라 역시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보시다시피 시장은 태강의 무모함이 아닌 YJ의 비전과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프로젝트 카이론의 조기 상용화 안건을 승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유라는 마침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냈다. 그녀의 첫 번째 전투는 그렇게 승리로 끝났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아버지의 회장실. 유라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승리의 안도감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호재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율한 것 같았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자신의 차갑고 알 수 없는 남편 권지훈을 떠올렸다. 한유라가 YJ그룹의 비상 경영권을 손에 쥐고 강민혁의 1차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소식은 제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온실 속에서 자란 상속녀로만 여겼지만 그녀는 자신이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전략가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녀의 경영 능력이 화제가 될수록 권지훈과의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그것이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일 뿐이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어느 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율에게 권지훈이 말했다. 다음 주 청담 자선 갈래 참석해야겠어.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매년 국내 최상류층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 행사는 사교계의 중심이자 온갖 소문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곳이었다. 우리의 결합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의심의 씨앗은 초기에 뽑아버려야 한다. 그의 의도는 명확했다. 이것 또한 계약의 일부, 즉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무대였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갈라가 열리기 며칠 전,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직접 드레스를 들고 저택을 방문했다. 거실은 순식간에 화려한 패션쇼장으로 변했다. 유라는 무감한 표정으로 그들이 추천하는 드레스를 몇 벌 입어보았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권지훈이 멀찍이 서서 그녀를 보더니 한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걸로 해. 그가 고른 것은 요란한 장식의 드레스들 사이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던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였다.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면서도 위엄을 잃지 않는 디자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여리고 화려한 신부의 이미지를 입히려 할 때 그는 그녀의 본질, 즉 차가운 카리스마를 지닌 여왕의 모습을 꿰뚫어 본 것이다. 유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갈라 당일 밤, 권지훈과 한유라가 포토월의 모습을 드러내자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권지훈은 자연스럽게 유라의 허리에 손을 둘렀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역할을 떠올리며 그의 팔에 부드럽게 기댔다. 짙은 남색 드레스의 유라와 완벽한 블랙 턱시도를 입은 권지훈. 두 사람은 마치 밤하늘과 그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어우러졌다. 그들의 모습은 계약 결혼이라는 소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한 한 쌍의 그림이었다. 셀레스티얼의 권지훈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와 함께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감탄과 질투,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사람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축하하네. 권 회장,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군. 한 이사님, 요즘 YJ그룹의 행보가 대단하더군요.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는 법입니다. 재계의 거물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권지훈이 그들의 인사를 받는 동안 유라는 YJ 제약의 미래와 관련된 사업적 담소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딸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YJ그룹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권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스치는 것은 만족감,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유라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들과 맞닥뜨렸다. 강민혁,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채 보란듯이 서 있는 여배우 오수진, 그리고 또 한 사람. 과거 유라의 유학 시절부터 사사건건 그녀를 질투하고 괴롭혔던 라이벌 가문의 딸, 최서현이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유라 아니니? 최서현이 과장된 목소리로 아는 체를 했다. 대단한 신데렐라가 되셨네. 약혼자 버리고 더 좋은 남자 채가는 재주는 여전하구나. 그녀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다. 최이사,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쓸모없는 걸 폐기 처분한 거니까. 뭐라고? 최서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던 강민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신데렐라가 아니라 거래를 아주 잘한 사업가겠지. 안 그런가? 한유라 씨. 그의 시선이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그 눈빛은 지독히 모욕적이었다. 궁금하군. 당신 몸값은 얼마나 쳐주던가. YJ그룹을 통째로 넘기기라도 한 건가. 선은 넘은 발언이었다.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가 방역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내 아내의 가치를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권지훈이 유라의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테라스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다. 그는 유라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아 자신의 품으로 들였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보호적이었다. 최서연과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권지훈은 먼저 최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초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셀레스티얼은 당신 가문과의 파트너십을 재고해봐야겠군요. 품격 없는 파트너와는 일하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라서. 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셀레스티얼과의 파트너십은 그녀 가문 사업에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강민혁에게 향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기에 오히려 더 무서웠다. 아, 그리고 강민혁 씨. 태강의 유동성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 파티를 즐길 시간이 있다면 회사나 걱정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권지훈은 두 사람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유라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아무도 감히 그들의 뒷모습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지훈은 유라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정원의 벤치로 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아직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애써 누르며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계약서에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의 행동은 계약상의 의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비호였다. 권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뺨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내 소유물에 누가 함부로 손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척 말했지만 유라는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훨씬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오만한 성격을 보여주는 핑계였지만 두 번째 이유는 달랐다. 내 아내, 그 단어는 결혼식장에서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와 온도로 유라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더 이상 법적인 호칭이나 전략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유라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그들 사이를 감싸는 밤 공기 속에서 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심어졌던 씨앗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연극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청담 자선 갈라 이후 한유라와 권지훈은 재계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파워 커플이 되었다. 권지훈의 확고한 비호 아래 그들의 결혼에 대한 억측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YJ그룹 또한 한유라의 지휘 아래 프로젝트 카이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다. 강민혁의 태강그룹은 권지훈이 암시했던 유동성 위기 때문인지 한동안 잠잠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유라와 지훈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서로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날카로운 긴장감은 흐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유라가 서재에서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지훈이 조용히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타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공간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유라는 문득 이곳이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라 함께 폭풍을 피하는 단단한 방공호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 강민혁은 차 안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그의 채 올라탔다. YJ그룹의 박전무였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오랜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찾아오셨군, 박전무님. 강민혁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시끄럽고. 약속한 건 준비됐나? 박전무는 본론부터 꺼냈다. 그는 평생을 YJ에 바쳤지만 늘 한 회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이제 그 딸인 한유라마저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하자 그의 인내심은 바닥난 터였다. 물론입니다. 강민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YJ를 제 손에 넣으면 전무님을 부회장 자리에 앉혀드리겠습니다. 약속하죠? 좋아. 박전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여기 프로젝트 카이론의 핵심 기술 자료 원본과 한유라가 손대기 전까지의 내부 회계 장부가 있네. 이걸로 그 계집애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걸세. 두 남자의 추악한 거래가 성립되었다. 어둠 속에서 YJ그룹을 무너뜨릴 거대한 음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스위스의 한 무명 바이오 기업이 YJ의 프로젝트 카이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인공관절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터져 나왔다. YJ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할 위기에 처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YJ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틀 뒤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착수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YJ그룹이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왔으며 최근 경영권을 잡은 한유라 이사가 이 자금을 이용해 회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와 함께 제출된 자료는 너무나 정교해서 마치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로 가득했다. YJ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기술 유출과 분식 회계, 기업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두 가지 의혹이 동시에 터진 것이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한 이사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돌아온 게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전무였다. 그는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우려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유라를 맹렬히 비난했다. 다른 이사들 역시 동요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신뢰는 공포 앞에서 쉽게 무너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리더십을 칭송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유라는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기술 자료와 회계 장부. 이렇게 정교한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내부에. 그것도 이사진급의 배신자가 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입니다. 이것은 YJ를 흔들려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제 모든 것을 걸고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꾸민 배신자를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회의장의 소란이 잠시 멎었다. 유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언론 대응팀과 법무팀에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 즉 내부의 쥐새끼를 잡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그날 밤 유라는 아버지의 회장실에서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이 입원 중인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병원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모든 압박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김 비서와 단둘이 극비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한 달간의 R&D 서버 접속 기록, 회계팀의 데이터 접근 로그, 그리고 이 사진의 모든 동선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배신자는 꼬리가 길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아가씨, 이러다간 정말...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니요. 유라가 눈을 번뜩였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돼요. 뱀을 굴에서 나오게 하려면 먹이를 던져줘야죠. 그녀는 새로운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할 극비에 신규 사업 투자 유치 계획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계획안을 3가지 버전으로 나누었다. AA는 투자처가 싱가포르, 반은 홍콩, 차는 두바이로 되어 있었다. 각 계획안에는 오직 해당 문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미세한 거짓 정보와 고유한 워터마크가 심어져 있었다. 그녀는 용의선상에 오른 3명의 이사, 박전무를 포함한 그들에게 각각 다른 버전의 계획안을 극비 사항 1라며 전달했다. 이제 쥐가 어느 구멍으로 나올지만 기다리면 되었다. 자정이 넘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유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라도 조금 더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문을 열자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권지훈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뉴저스건, 네, 일이 좀 있어서요. 그는 그녀의 초췌한 얼굴과 떨리는 어깨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서재를 울렸다. 그 한마디에 유라가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릴 뻔했다. 그에게 기대고 싶다는,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유혹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YJ의 내부 문제입니다. 제가 시작한 싸움이고 제가 끝내야 해요. 이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아버지와 YJ 그룹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고 싶지 않았다. 권지훈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알겠다. 그의 손이 스치는 순간 작은 온기가 그녀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둬. 당신 뒤에는 내가 있다는 걸. 그 말은 그녀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되 결코 혼자는 아니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쓰러지면 받아주겠다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었다. 유라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깊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렸지만 가장 믿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고 있었다. 함정은 설치되었다. 이제 유라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배신자가 모습을 드러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유라가 내부의 배신자를 잡기 위해 교묘한 덫을 놓는 동안 셀레스티얼 그룹의 심장부,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 층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다. 권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그의 비서인 최민준 실장은 등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고해.
권지훈의 나직한 명령에 최 실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강민혁과 박전무의 접촉을 추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과 음성 분석 파일입니다. 홀로그램 스크린에 두 남자의 추악한 거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권지훈의 정보팀은 유라가 함정을 설계하기도 전에 이미 배신자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갈 정도로 치밀하고 광범위했다. 스위스 바이오 기업 노바젠의 자금 흐름도 역추적했습니다. 태강그룹이 홍콩의 유령 회사를 통해 연구 자금을 지원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YJ의 기술을 빼돌려 그들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한 것입니다. 권지훈은 말없이 보고를 들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 속에서 오만하게 웃고 있는 강민혁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유라를 계집애라 칭하며 비웃는 대목에서 권지훈의 눈빛이 순간 섬뜩할 정도로 차가워졌다. 그는 아내에게 스스로 싸울 기회를 주었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내부의 적을 색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 문제에 한해서였다. 감히 그의 여자를, 그의 아내를 상대로 외부에서 더러운 음모를 꾸민 자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다. 선은 이미 넘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강민혁이 벌인 모든 불법적인 놀이를 끝낼 시간이야. 권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최 실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태강그룹의 자금 흐름, 해외 페이퍼 컴퍼니, 정계 로비 내역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털어내.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권지훈의 명령은 전쟁 선포였다. 셀레스티얼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조용하지만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위스 취리히 셀레스티얼 유럽지사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노바젠의 CEO와 마주 앉았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YJ그룹의 기술 특허 자료와 노바젠의 연구 데이터가 거의 일치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태강그룹의 자금이 흘러들어온 홍콩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가 강민혁이라는 증거도 함께였다. 셀레스티얼은 기업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CEO님,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다면 노바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동시에 런던과 뉴욕의 금융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다. 권지훈의 지시를 받은 셀레스티얼의 금융 전문가들은 수십 개의 위장 계좌를 통해 태강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어음을 비밀리에 사들였다. 그리고는 태강의 재무구조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부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익명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다. 태강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금융권은 태강에 대한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그물망이 태강그룹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한편 한유라는 초조하게 배신자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점점 강도를 높여왔고 이사회의 압박도 거세졌다. 그녀는 매일 밤 저택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뱀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독 YJ그룹, 싱가포르 국부펀드로부터 극비리의 투자 유치 시도, 위기 탈출을 위한 무리순가, 한 경제지의 단독 기사였다. 기사 내용은 유라가 박 전무에게만 건넸던 애안의 거짓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다. 싱가포르 범인은 박 전무였다.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배신자에 대한 연민은 없었다. 오직 냉정한 분노만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이제 방역을 위한 모든 패는 준비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박전무를 이사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소식은 스위스에서 날아왔다. 기술을 도용했던 바이오 기업 노바젠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연구 과정에서의 의도치 않은 중복에 대해 사과하며 관련 특허 출원을 모두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익명의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연구 지원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로젝트 카이론을 둘러싼 기술 유출 의혹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두 번째 소식은 금융감독원에서 왔다. YJ를 강도 높게 조사하던 팀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매우 정중했다. 그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었다며 YG에 대한 혐의가 악의적인 기업 사보타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감사는 계속하겠지만 사실상 무혐의의 무게를 두고 수사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완벽한, 기적과도 같은 해결이었다. 그녀가 설치한 더치뱀을 찾아내기는 했지만 누군가가 먼저 나타나 뱀의 머리를 잘라버린 기분이었다.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힘. 대한민국에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당신 뒤에는 내가 있다는 걸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유라는 일을 일찍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서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남자를 찾아갔다. 권지우는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섰다. 당신이 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권지우는 천천히 책을 덮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가서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내 아내를 궁지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숨겨진 서슬, 퍼런 분노를 유라는 느낄 수 있었다. 왜 저한테 아무 말도?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그녀를 휩쓸고 있었다. 감사함, 그의 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이토록 맹렬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낯선 감각까지. 권지훈이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깊게 빛났다. 내부의 쥐를 잡는 건 당신의 몫이었지만 집 밖의 늑대를 사냥하는 건 내 몫이다.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당신은 YJ를 지켜, 나는 당신을 지킨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 파트너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에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절대적인 맹세였다. 사업적인 거래로 그어졌던 둘 사이의 선은 지워지고 그를 중심으로 그녀를 완벽하게 감싸는 보호의 원이 그려졌다. 유라는 그 깊고 강한 눈을 마주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권지훈의 보이지 않는 손이 외부의 위협을 정리해 주었지만 YJ그룹 내부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불신과 의심은 한유라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녀는 배신자 박전무를 끌어내릴 결정적인 증거, 즉 그에게만 전달했던 싱가포르 투자 유치라는 거짓 정보가 담긴 언론 기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칼을 뽑기도 전에 궁지에 몰린 쥐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박전무와 강민혁은 권지훈의 방역으로 자신들의 계획이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한유라가 제기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충격 단독 YJ그룹 한유라, 셀레스티얼 권지훈과 손잡고 그룹 고위 부실화 계획, 헐갑 매각 놀이나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조작된 녹취 파일 하나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파일 속에서 한유라와 권지훈으로 추정되는 남녀는 YJ그룹을 일부러 위기에 빠뜨린 뒤 셀레스티얼이 헐값에 인수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은 듣는 이가 오해하기에 충분할 만큼 악의적이었다. 이것은 비즈니스 스캔들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페류나라는 끔찍한 낙인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돌아섰다. 기술 유출과 분식 회계 의혹은 이 새로운 충격 앞에서 힘을 잃었다. YJ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직원들은 동요했으며 협력사들은 계약 해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유라가 박전무를 잡기 위해 설치했던 함정은 더 큰 화마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당장 한유라 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룹을 팔아넘기려 한 배신자를 용서할 수 없다. YJ그룹 본사 앞은 성난 소액 주주들과 직원들의 시위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회는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두의 적이 되었다.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해졌다는 비보까지 날아들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날 밤 유라는 텅 빈 회장실을 나와 비에 젖은 도시의 거리로 나섰다. 하늘에서는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듯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걷는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던 얼음 인형은 더 이상 없었다. 그곳에는 상처 입고 지쳐버린 한 여자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무작정 걷다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에서 멈춰 섰다.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보며 그녀는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절망적인 충동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곁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권지훈이 내렸다. 그는 검은 우산을 든 채 그녀에게 다가와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었다. 그의 우산 아래 두 사람만의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비를 막아주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괜찮을 거야. 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유라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박전무와 강민혁은 호텔방에 앉아 있었다. 한유라, 그 계집의 목소리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나. 권지훈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가짜라고 생각 못하게 완벽해야 돼. 걱정 마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이걸 터뜨리면 한유라는 끝입니다. 제 아버지의 회사를 팔아먹은 폐륜녀가 될 테니까요. 그것은 그들이 녹취 파일을 조작하고 음모를 꾸미는 모든 과정이 담긴 원본 영상이었다. 권지훈의 정보팀이 그들의 미로의 장소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에 찍힌 것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든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에서는 안도와 충격,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떻게 말했잖아. 권지훈이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나는 당신을 지킨다고. 그 순간 유라를 짓누르던 모든 것이 녹아내렸다. 그를 향한 마지막 경계심,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공식적인 관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부터 계약 때문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들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라왔던 질문이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이나 전략이 없었다. 오직 한 여자만을 향한 뜨겁고 진실된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그 결혼식장에서 세상을 향해 홀로 맞서던 그 순간부터 그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애틋하게 울렸다. 내게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 그의 고백에 유라 역시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저는 회사를 구하기 위한 거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제 자신을 구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권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쏟아지는 빗소리와 그들의 심장 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고 기나긴 싸움 끝에 찾아낸 안식이었다. 모든 불안과 상처, 그리고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격렬하게 터져 나오는 뜨겁고 절박한 키스였다. 종이 위에 잉크로 쓰인 계약은 빗물에 씻겨나가고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을 새로운 서약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한참 후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폭풍은 여전히 밖에서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온했다.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확신과 사랑만이 남았다. 유라가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돌아가요. 이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흠뻑 젖은 채 올라탔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 마지막 전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빗줄기가 멎은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어둠을 씻어낸 햇살이 권지훈의 저택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식탁에 마주 앉은 한유라와 권지훈 사이에는 더 이상 이전의 냉랭하고 사무적인 공기가 흐르지 않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밀감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유라가 커피잔을 들자 지훈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무심한 듯 다정한 손길에 유라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준비됐어, 지훈이 물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유라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그녀에게 몇 개의 파일을 추가로 건넸다. 그것은 박전무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 증거, 그리고 태강그룹이 그동안 저질러 온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였다. 셀레스티얼의 정보팀이 밤새 정리한 완벽한 무기였다. 셀레스티얼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해. 기자회견장도 이미 예약해뒀어. 그가 말했다. 오늘은 당신의 무대야. 가서 모든 것을 되찾아와. 그의 절대적인 지지는 그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YJ그룹 본사 로비. 유라가 차에서 내리자 그녀를 기다리던 기자들과 시위대가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절벽 끝에 몰렸던 사자가 아닌 방역을 준비하는 여왕의 위엄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권지훈이 보낸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그녀는 당당하게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박전무는 의장석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한유라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YJ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한유라 이사, 당신의 해임안을 상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박전무가 위선적인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네,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다. 회의만을 논하기 전에.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군요. YJ그룹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진실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누르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어젯밤 지훈이 보여줬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박전무와 강민혁이 호텔방에서 추악한 음모를 꾸미는 모습, 녹취 파일을 조작하며 의기투합하는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이사들이 경악과 불신에 찬 눈으로 스크린과 박전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전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유령처럼 변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다음 화면에는 박전무가 지난 10년간 회사 돈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횡령 내역과 계좌 거래 기록이 빽빽하게 나타났다. 날짜, 금액, 자금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상황은 180도 뒤집혔다. 박전무를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경멸과 분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기 시작했다. 당장 보안팀 불러 저자를 끌어내 한 이사의 고함과 함께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박전무는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라고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수십 년간 YJ그룹에 기생하며 모든 것을 좀먹던 암적인 존재가 그렇게 비참하게 제거되었다. 내부의 적을 처단한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전면적인 방역에 나섰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권지훈이 준비해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박전무와 강민혁의 음모가 담긴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다. 대신 YJ그룹의 리더로서 부패를 척결하고 그룹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을 선포했다. 실추되었던 YJ의 명예와 그녀의 신뢰도는 순식간에 회복되었다. 다음 단계는 법적 공세였다. 셀레스티얼의 최정예 변호인단과 함께 YJ그룹은 강민혁과 태강그룹을 상대로 기업 스파이, 명예훼손, 시장 질서 교란, 지적재산권 침해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걸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통쾌한 비즈니스 방역이 시작되었다. 유라는 태강이 빼앗아 가려 했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아 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권지훈의 정보망을 통해 태강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인수를 추진 중이던 독일의 한 신약개발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독일로 날아갔다. 셀레스티얼 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신용을 등에 업고 YJ그룹의 기술력을 앞세워 태강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결과는 YJ의 완벽한 승리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미래를 눈앞에서 하이제킹당한 셈이었다. 유라의 방역은 거침없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카이론의 상용화를 더욱 앞당겼고 권지훈이 주선해준 세계적인 의료기관과의 독점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YJ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치솟았다. 모든 전투가 끝난 후 유라는 아버지의 회장실로 돌아왔다. 사방에서 축하 전화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승리를 음미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창가에 서 있는 유라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대며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잘했어. 한유라. 그의 나직한 칭찬 한마디가 그 어떤 찬사보다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유라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등을 기댔다. 혼자였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평온함과 완전한 승리의 감각이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와 그녀. 두 사람 모두의 것이었다. 한유라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공개한 영상과 증거들은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을 넘어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과 부패를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다음 날 새벽, 권지훈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인 결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검찰 특수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수십 명이 태강그룹 본사와 강민혁의 자택, 그리고 관련 계열사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뉴스 속보 화면에는 잠옷 바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강민혁이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압수수색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 권지훈의 정보팀이 넘긴 암호화된 파일 속에는 태강그룹의 모든 비자금 흐름도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 탈세 증거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검찰은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 듯 태강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태강그룹의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거래가 정지되었다. 권지훈이 금융시장에 설치해둔 거대한 덫이 마침내 작동했다. 태강이 발행했던 회사채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태강은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강민혁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거대한 성은 아들의 어리석은 오만함 때문에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몰락의 칼날은 그의 가족에게까지 향했다. 태강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은 아들의 어리석음을 통탄했다. 그는 무너져가는 그룹을 보며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를 깨닫고 공포에 질린 것이었다.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알거나 한 짓이냐 권지훈이야. 셀레스티얼의 권지훈이라고. 텅 빈 회장실에서 강 회장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는 몰락을 막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남은 가족과 최소한의 자산이라도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태강 가문과 그룹은 강민혁, 너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호적에서 너를 파낼 것이니 그리 알거라. 아버지에게마저 버림받은 순간 강민혁의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회사, 돈,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았다. 한유라, 모든 것은 저 여자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복수심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 며칠 후 한유라는 의식을 되찾은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다. 한 회장은 수척해졌지만 딸을 보는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잘했다. 내 딸 정말 잘 해냈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시작인걸요. 어서 쾌차하셔서 다시 YJ를 이끌어 주셔야죠. 두 부녀가 서로의 손을 잡고 감격에 젖어 있을 때 유라는 잠시 통화를 하기 위해
병실 밖 복도로 나왔다. 인적이 드문 조용한 복도. 그녀가 통화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형체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며칠 사이에 지옥을 경험한 강민혁의 모습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이 선 눈, 값비싼 옷은 구겨져 남루해 보였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과도 하나가 들려 있었다. 너 때문에, 한유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쉬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네가 내 결혼식만 망치지 않았어도, 네가 내 앞에서 사라져 주기만 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다 너 때문이야. 그가 유에게 달려들었다. 유라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피할 곳이 없었다. 강민혁이 칼을 든 손을 치켜드는 순간 유라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러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민혁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에는 산처럼 든든한 권지훈의 등이 서 있었다. 그는 어느새 나타나 강민혁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감히 어딜. 권지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강민혁을 벽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강민혁이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네가 처음부터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냈기 때문이다. 권지훈은 분노로 날뛰는 강민혁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 네가 있을 지옥으로 돌아가 영원히 썩어라. 그의 말은 사형 선고였다. 곧이어 병원 보안 요원들과 권지훈의 경호원들이 달려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강민혁을 끌고 갔다. 복도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권지훈은 돌아서서 창백하게 질려있는 유라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가늘게 떨었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로. 그의 따뜻한 청아 심장 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 후 강민혁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그는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증거인멸, 특수협박 등 수많은 죄목으로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박전무 역시 10년형을 피하지 못했다. 한때 재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남자는 차가운 수임복을 입고 호송체 오르는 모습으로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무너진 태강그룹의 알짜 자산들은 경매에 붙여졌고 그중 상당수는 YJ그룹이 정당하게 인수했다. 오만한 자의 몰락은 그가 얕보았던 여자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유라와 지훈은 저택의 거실에서 강민혁의 최종 판결 뉴스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완전한 끝이었다. 강민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몰락한 태강그룹의 자리에는 한유라가 이끄는 YJ그룹이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하며 그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우뚝 솟아 있었다. IJ그룹의 회장실. 회장 한유라라는 명패가 놓인 책상에 앉은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가 주목하는 가장 젊고 혁신적인 리더가 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카이로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연이어 신약 개발과 바이오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YJ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상으로 YJ바이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사회를 주재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넘쳤다.
한때 그녀를 불신했던 이사들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해안과 결단력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새로운 인물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회의를 마친 유라는 한적한 교회에 위치한 아버지의 자택을 찾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한 한 회장은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편안해 보였다. 왔구나. 내 딸, 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 같으면 10년은 더 살겠다. 한 회장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네가 YJ를 이끄는 걸 보니 이제 정말 마음이 놓이는구나. 다 권서방 덕분이다. 그 녀석이 아니었다면 우리 유라도, YJ도 없었을 게다. 아버지의 말에 유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했던 선택이 결국 가장 위대한 축복이 되었음을 그녀는 매일 실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그 축복이 시작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평소와는 다른 풍경이 그녀를 맞았다. 화려한 파티는 없었지만 거실은 은은한 촛불과 향기로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식탁에는 두 사람만을 위한 정갈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권지훈이 앞치마를 두른 어색한 모습으로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그의 모습에 유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셀레스티얼의 얼음 황제가 자신을 위해 서툰 솜씨로 스테이크를 굽고 있는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광경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우는 서재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1년 전 그들이 서명했던 혼인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폭풍 같았던 시작을 상징하는 유물이었다. 1년 전 오늘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당신에게 거래를 제안했죠. 제 인생을 건 도박이었어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최고의 투자를 했고 그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이별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필요 없겠지. 지훈이 계약서를 집어들며 물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계약서를 함께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반으로. 종이가 완전히 조각나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위태로운 거래의 증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사랑만이 남았다. 그들의 진짜 결혼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권지훈의 변화는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한 경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는 평소처럼 냉철하게 시장 분석과 미래 전략에 대해 답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아주 드물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제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의 한마디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얼음 황제 권지훈이 희대의 아내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조금도 과장되지 않은 사실이었다. 그는 유라가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늘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그는 수천억 원짜리 계약보다 아내의 건강이 우선이라며 그녀를 침실로 끌고 갔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녀가 싫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남편이었다. 어느 늦은 밤 유라가 서류를 검토하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 침실로 옮겼다. 잠결에 유라가 그의 품에 파고들며 중얼거렸다. 당신만 있으면 돼.
지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나도 당신만 있으면 돼. 몇 주 후 그들은 저택의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전 어색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경계하며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였다. IJ와 셀레스티얼이 함께 바이오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어떨까요? 유라가 문득 아이디어를 냈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 총괄 기획을 맡고 나는 투자를 담당하지. 지훈이 즉각 동의했다. 그들은 이제 사랑하는 부부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생각할수록 믿을 수가 없어요. 유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지훈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니, 그건 내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진실이었어. 그가 그녀의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합쳐지며 흔들리지 않을 영원을 약속하고 있었다. 상처와 배신으로 시작된 인연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사랑으로 피어났다.